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변압기 역부위결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VV 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부위결선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부위결선이 무엇인지 나도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이번 차에 저도 자료 조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제는 제가 자료 조사한 결과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와 보죠. 이 부위결선이나 역부위결선은 동일하게 단상 변압기 두 대를 가지고 삼상부하를 연결해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뭐 장점이라면 이제 그렇게 내세워야겠죠. 장점은 그 장점이라고 두 대 가지고 삼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위결선은 많이 들어봤어도 이제 역부위결선은 잘 안 들어본 게 단상 변압기 두 대 가지고 삼상을 운전한다 그러면 삼상부하를 운전한다 그러면은 이제 부위결선을 쓰지 역부위결선을 잘 안 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거꾸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역부위결선은 잘 안 쓰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면 뭐 되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유주는 있는지, 또 다른 어떤 사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부위결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역부위결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명칭이 있습니다. 자, 부위결선은 이제 델타 결선에서 하나가 빠진 것이죠. 하나가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부위결선인데, 이때는 이제 그래서 델타 결선 중에서 하나가 열렸다 해서 오픈 델타 이렇게 부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역부위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Y결선, 이게 Y결선, 이게 Y결선에서 이제 뭐냐면 한 상이 이제 미싱이 돼서 이제 두 상만 가지고 삼상을 연결해서 쓰는 삼상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결선을 갖다가 역부위결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서는 오픈 Y결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오픈 Y결선. 이거는 오픈 델타 결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성선의 한 단자까지도 이제 뭐냐면 전력 공급에 참여를 하는 거죠. 정상적인 전력 공급에 참여하는 거죠. 한 상으로서 작용하는 거죠. 한 상. 중성선이 아니라 이제 한 상선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상 부하를 이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VV 결선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역부위 결선 그런 경우는 이제 못 봤습니다. 자, 한 측이 부위 결선이면 한 측이 역부위 결선이고, 한 측이 또 이제 2차가 이제 부위 결선이면 1차가 역부위 결선이고, 뭐 이런 식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조사된 자료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다 이제 그 부위 결선처럼 1, 2차 다 모두 다 이제 역부위 결선을 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측이 이제 역부위 결선을 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1차 측은 델타고, 2차 측은 Y로 운전하는 경우에, 이제 이게 정상적인 이제 삼상 부하 운전하기 위한 변압기 결선이죠. 이제 그런데 뭐냐면, 변압기 한 대가 이제 미싱이 됐다. 근데 결국 이제 단상 변압기 두 대만 남았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V 결선을 쓰고, 1차 측은 V 결선을 쓰고, 2차 측은 역V 결선을 쓴다는 이야기죠. 역V 결선을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선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 중성선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하나의 이제 상선으로 쓴다는 이야기죠. 이게 중성선이 아니라 하나의 상선으로 쓰면 요 세 가지 전압을 부하에 걸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전압으로 이제 삼상 부하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 전압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페이저도를 잠깐 그려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N상 자리죠. N상 자리죠. 그래서 여기가 VA 했던 자리가 되고, 여기가 VB 했던 자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C상이라는 걸 부여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자, VAC를 갖다 기준으로 그리면, 기준으로 이렇게 VAC, 자, VAC가 여기 있다면, VBC는 어차피 지금 평형 전압이 넘어온 거죠. 그대로 넘어온 거니까, 여기까지는, VA, VB 했던 겁니다. 이게 그냥 이게 C를 그냥 붙여놓은 거, 원래 N상 자리였죠. 그죠? 자, 이런 거죠. VA, VB인 거죠. 그죠? 여긴 두 개 다 이제 평형을 이제 유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상 하나가 이제 여기에 와야 이제 우리가 평형이 되는 건데, 삼상평형이 되는 건데, 나머지 한 상은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성간전압 했던 자리죠. 여기가
n자리만 지우면 여기 C자 대신 n자로만 바꾸면 여기 제로로 써도 되잖아요. 그럼 VA, VB.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 선간전압이었던 거죠. 여기 선간전압 자리였던 거죠. 요거죠, 요거. 자,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전압이 요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어떻게 돼요? 심각한 삼상 불평형 운전을 하는 것이죠. 전원 자체가 이렇게 심각한 불평형 전압으로 전원에 공급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좀 심각하죠. 그야말로 좀 심각하죠. 이런 상태로 삼상 부하에 이제 전력을 공급한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뭐 굉장히 어떤 비상시 아주 잠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저는 여겨져요. 이걸 갖다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전한다. 그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운전할 것 같으면 여기를 갖다가 역V 결선으로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단상 변압기라면 결선을 다시 선봐서 V 결선으로 바꿔서 운전하는 게 100% 낫겠죠. 자, 그 다음에요. 삼상 전원으로 이제 조금 다른 거죠. 이제 V 결선과는 좀 차별화가 된 게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삼상 전원을 받아가지고 1차적인 삼상 전원을 받아가지고 단상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도 역 V 결선이 쓴다는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V 결선과는 좀 차별화된 어떤 형태입니다. 어쨌든 그럴 때 이제 이 단상 부하는 조그마한 용량의 단상 부하가 아니겠죠. 이제 삼상 전원을 이제 끌어와야 되는, 삼상 전원 정도를 끌어와야 되는 약간 용량이 좀 있는 그런 단상 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상 부하 하나만 물 용도로도 이제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1차 측에 대한 부담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상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단상 부하니까 이렇게 단상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자, 이 전류하고 이 전류는 단상 전류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동상인 전류가 되겠죠. 자, 그 전류가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넘어오면 여기 얘 둘 사이야 뭐 180도 이상차가 나겠지만 어쨌든 얘하고 얘 둘이는 뭐예요? 다시 얘가 두 개가 단상이니까 동상이죠, 동상. 그러니까 뭐 얘도 두 개가 동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A 전류, B 전류, 요 전류도 그러겠죠. 자, 그 전류가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 전류는 이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이제 크기로 따지면 한 2배가 되겠네요. 1, 2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전류 방향은 이제 이쪽으로 바꿔서 보면 이 전류가 아니라 이쪽으로 바꿔서 보면 뭐 이렇게 표시는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여기가 1, 2인 여기도 뭐냐면 동일하게 단상 전류가 흐르죠. 미상이 같은 단상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1차 측에 불평형 단상 전류가 흐른다. 크기 형태는 112 정도 크기 정도로 이렇게 흐른다라는 겁니다. 이런 용도로도 쓰인다. 요건 조금 역V 결선에서 좀 V 결선과는 이제 많이 차별화된 형태. 이제 V 결선에서는 이렇게 쓰는 형태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바뀐 거죠. 아까는 이제 2차가 역V 결선을 썼는데 이제 1차가 이제 역V 결선을 쓰는 그런 예도 있더라. 1차를 가도 역V 결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1차 측을 Y로 이렇게 운전하고 이제 델타로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던 상황이겠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얘는 역 V 결선 잡고 여기는 V 결선 잡는 거죠. 자, 이럴 때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삼상 부하도 걸고 단상 부하도 걸고 이제 2차 측이죠. 어차피 이제 이게 없으면 요게 하나 더 딴 거죠. 요게 없으면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V 결선이죠. 그래서 요렇게 요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삼상 부하를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요게 탭을 내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탭을 내 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쭉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쭉 빼면 탭을 내 가지고 탭도 이제 좀 옮기면 그러니까 그 전압도 크기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탭을 내서 이렇게 단상 부하와 삼상 부하를 동시에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의 결선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여기가 이제 1차 측은 심각한 불평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심각한 불평형 상태의 운전을 여기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심각한 불평형 운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선에 큰 불평형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그 전류가 흐르게 되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공급자 측의 중성선에 이 큰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기 때문에 중성선이 과열돼서 중성선이 손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쓰게끔 허락을 할 리가 없죠. 자기 중성선에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흘러서 중성선 잘못하면 망가뜨려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변압기, 이런 결선이 이렇게 쓰는 형태도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역부위 결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변압기의 병렬운전이라는 거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